뉴스에서 떠드는 GDP, CPI. 이거 모르면 당신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순식간에 휴지 조각됩니다. 남들은 다 알고 대비하는데 당신만 눈 가리고 투자 전쟁터에 서 있는 꼴이죠. GDP와 CPI는 쉽게 말해 우리 경제의 종합 건강검진표입니다. 먼저 GDP. 어렵게 생각 마세요.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의 총합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간 열심히 빵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만들어낸 빵의 가격을 싹 다 합친 금액. 그게 바로 GDP예요. GDP가 작년보다 늘었다. 나라 살림이 펴지고 여러분 아들딸 취업도 잘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줄었다. 장사가 안 돼서 회사들이 문 닫고 구조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CPI는 뭘까요? 사실 이게 진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놈입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CPI가 오른다는 건 물건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10년 전 5만 원과 지금 5만 원, 마트 카트 채워보면 딱 답 나오죠? 월급이 5% 올랐는데 CPI도 5% 올랐다. 그럼 당신은 1원도 더 번 게 아닙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GDP는 쑥쑥 크고 CPI는 얌전한 겁니다. 반대로 최악은 경기는 박살 났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경우죠. 이 지옥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드는 곳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GDP와 CPI 수치를 보고 금리라는 수도꼭지를 조절합니다. CPI가 너무 높다. 물가가 미쳐 날뛴다. 그럼 수도꼭지를 잠가버립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마르면서 물가는 잡히지만 대출받은 여러분은 이자 폭탄을 맞게 되죠. 반대로 경기가 얼어붙어 GDP가 박살났다. 그럼 다시 수도꼭지를 틉니다. 지금 우리는 물가 CPI 잡으려고 금리 수도꼭지를 꽉 잠가둔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자들은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언제 수도꼭지 다시 틀어줄 거야? 그래서 매달 CPI 발표일만 되면 전 세계 돈줄을 쥔 사람들이 밤을 새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상 점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입니다. 만약 물가 예상치가 3%였는데 실제 까보니 5%가 나왔다. 이걸 어닝 쇼크라고 하죠. 시장은 아직 멀었네? 금리 더 올리겠네? 하고 발작을 일으키며 주가가 폭락합니다. 반대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오, 물가 잡혔다. 금리 내리겠네? 하고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덤비면 당합니다. 그런 물가 콜 CPI라는 함정이 있거든요. 기름값, 농산물처럼 가격이 널뛰는 애들을 뺀 진짜 물가 추세. 이게 안 떨어지면 말짱 꽝입니다. 정부는 물가 잡혔다 하는데 마트 가면 뭔 소리야? 욕 나오시죠?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GDP, CPI 발표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가 올랐네? 하고 뉴스 보고 반응하면 이미 버스는 떠난 뒤라는 거죠. 특히 집 사신 분들, CPI가 안 잡히면 여러분의 주담대 금리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반면 GDP가 꺾인다. 기업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집을 팔거나 전세를 뺍니다. 역전세 공포죠. 주식은 더 빠릅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가 0.1%만 깎여도 외국인은 짐 싸서 나갑니다. 경제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회복, 호황, 후퇴, 침체. 지금 GDP와 CPI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지금 겨울에 서 있나 봄 입구에 서 있나 알기 위해서죠. 겨울 경기 침체에는 무리한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봄 회복기 신호가 오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과감하게 씨앗을 뿌려야 부자가 됩니다. 이 타이밍을 모르면 꼭대기에서 집 사고 바닥에서 주식 파는 호구가 되는 겁니다. 경제학자 될 거 아니죠? 복잡한 계산 다 치우고 딱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 먼저 물가 CPI. 전 세계 중앙은행의 목표는 무조건 2%입니다. 뉴스에서 3%, 4% 넘었다고 난리다. 아, 당분간 은행 이자 안 깎아주겠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0%나 마이너스다. 이건 물가가 싸져서 좋은 게 아니라 나라 경제가 식물인간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GDP. 성장률을 봐야 하는데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 중반만 나와도 선방한 겁니다. 만약 GDP 성장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경기 침체 리세션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이때는 주식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채권이나 안전 자산이 떡상할 타이밍입니다. 잠깐, 뉴스 볼 때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저효과라는 착시 현상입니다. 작년에 경제가 워낙 개판이었으면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수치는 엄청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를 같이 봐야 진짜 추세가 보입니다. 자,
이제 이 GDP와 CPI가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괴물 바로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 성적표 비교입니다. 미국 CPI가 안 잡혀서 금리를 계속 5%대로 유지한다고 칩시다. 미국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5% 준대. 반면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GDP 하락 금리를 못 올립니다. 우린 3%밖에 못 줘. 빚쟁이가 많아서.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저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더 주는 미국으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 돈을 팔고 달러를 사니까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환율은 1,400원, 1,500원 치솟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사오는 석유, 밀가루 가격도 덩달아 미쳐 날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국내 CPI가 다시 오르고 그럼 금리 또 못 내리고 지옥의 무한 루프에 갇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GDP의 70%라 세계 경기가 꺾이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그냥 한국 돈만 들고 있으면 앉아서 거지 되겠구나. 감이 오시죠?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폭우 쏟아지는데 우산 없이 밖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자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날씨에 맞춰 옷을 갈아입듯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CPI가 미쳐 날뛰는 인플레이션 시기. 현금 들고 있으면 녹아내린다고 했죠? 이때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방패가 됩니다. 물가 오를 때 얘네 몸값도 같이 오르거든요. 둘째, 경기가 박살나고 주식이 파란불인 침체기.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빛나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와 달러입니다. 남들 곡소리 날 때 이 안전 자산들은 가격이 오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죠. 셋째, 물가 CPI는 잡히고 경기 GDP가 살아나는 최고의 순간. 이때는 겁먹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주식,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 비중을 확 늘려서 수익을 땡겨야 하는 타이밍이죠. 그런데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GDP 오른대 하고 주식의 전 재산 몰빵했다가 갑자기 전쟁 나서 물가 폭등하면 한강 갑니다. 포트폴리오 짰다고 끝. 아닙니다. 화초도 물 안 주면 죽듯이 계좌도 리밸런싱을 안 하면 썩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비중이 커졌다. 그럼 주식을 일부 팔아서 고점 매도, 떨어진 채권을 사는 겁니다. 저점 매수. 이걸 6개월, 1년에 한 번씩만 해줘도 여러분 계좌는 거북이처럼 느려 보여도 절대 뒤로 안 갑니다. 그리고 제발 뉴스 헤드라인에 쫄지 마세요. 언론사는 여러분이 클릭을 해야 돈을 봅니다. 경제 망했다. GDP 쇼크. 기사가 도배될 때? 그때가 바로 부자들이 조용히 줍줍하는 쇼핑 타임입니다. 경제 전문가 전망?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요. 맹신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의 숫자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지난달보다 올랐나 내렸나 방향만 보세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피벗을 앞둔 시점에서는 GDP가 살짝 꺾이는 건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빨리 내리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시장의 눈치 게임을 읽어야 합니다. 제발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손 나갑니다. 무릎에서 사도 충분합니다. 타이밍 재다가 머리 빠지지 마시고 그냥 적립식 투자 DCA 하세요. 이게 개미가 기관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 땡큐. 세일하네? 하고 더 많이 담으면 됩니다. 수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세요. GDP가 성장하는 한 자본주의는 우상향합니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3가지만 기억합시다. 머릿속에 경제 계기판을 띄우세요. 첫째, 속도계 GDP. 차가 잘 나가나 성장, 엔진이 꺼졌나 침체 확인하세요. 둘째, 온도계 CPI. 엔진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인플레, 식었는지 디플레 체크하세요. 셋째, 풍량계 환율 금리. 돈의 바람이 미국으로 부나 한국으로 부나 보세요. 이제 뉴스에서 GDP 쇼크, CPI 급등 떠들어도 겁먹지 마세요. 이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 금융지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만 알면 끝일까요? 진짜 부자들은 이 지표를 보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그 비밀 지표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두세요. 어렵고 딱딱한 경제 뉴스? 제가 10분 만에 아주 쉽게 씹어서 떠먹여 드립니다. 남들 다 아는 정보 당신 혼자만 몰라서 또 벼락거지 되실 건가요? 구독 버튼 한 번이면 당신의 금융지능은 투기꾼에서 투자가로 바뀝니다. 혼자 하면 막막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경제가 재밌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무지는 자랑이 아니라 가장 비싼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쉬운 경제 지식, 재미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잠깐. 근데 처음에 말한 GDP가 뭐였더라?
다시 보세요.